인공지능이 막 0.1초 만에 수만 장의 공문서를 분석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퇴근하고 동네 뒷산 산책하는 것조차 무서워합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네, 완전히 극과 극이죠. 매일 새벽 쏟아지는 기사들 다 읽기 벅차시죠?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BT의 5분 세상 읽기 모두로 오늘 들어온 방대한 뉴스들의 핵심 인사이트만 쫙 뽑아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주제들은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달라 보이지만 사실 거대한 하나의 원인으로 아주 단단하게 묶여 있습니다. 맞아요. 거침없이 폭주하는 디지털 세계,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지는 우리의 물리적 현실. 청취자님, 이 아찔한 괴리를 지금부터 심층 탐구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네, 첫 번째로 짚어볼 게 바로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입니다. 제가 오늘 기사들을 보면서 딱 든 생각이 이제 IT 버블이 터지는구나 이거였거든요. 메타가 무려 8천 명을 자르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대규모 희망퇴직을 받고 아마존은 3만 명을 해고했어요. 이거 기업들이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 대규모 해고는 실적 악화에 따른 방어책이 아니에요. 철저히 자본의 재배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르고 그 돈을 다른 데 쓴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10년차 베테랑 프로그래머들을 내보내고 그 아낀 인건비로 수천억 원짜리 인공지능 서버를 사고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겁니다. 와, 진짜 멀쩡한 집 허물고 그 자리에 데이터 센터 짓는 거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과거에는 우수한 인재 확보가 최우선이었다면 이제는 압도적인 AI 컴퓨팅 파워 확보로 넘어간 거죠. 당장 이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면 2, 3년 내로 시장에서 영원히 도태된다는 생존의 공포가 있는 겁니다. 기업들은 살아남으려고 사람 대신 서버를 사고 있는데 정부 움직임도 심상치 않더라고요. 우리가 수십 년간 써온 HWP 첨부 파일을 공공부문에서 전면 퇴출시킨다고 발표했어요. 당장 5월 18일부터 지자체에 적용된다면서요. 네, 10월부터는 공직자 통합 메일에서도 제한됩니다. 이게 한글과 컴퓨터랑도 협의 중인 사안인데 그 이유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식 때문이거든요. 아니 HWP가 어때서요? 대한민국 행정의 상징이잖아요. 인간이 눈으로 보고 예쁘게 인쇄하기에는 완벽하죠. 하지만 AI에게 기존 HWP 파일은 비유하자면 엑셀 화면을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과 같습니다. 엑셀 화면을 찍은 사진이요? 그러니까 눈으로 숫자나 글씨는 보이는데 그 칸을 눌러서 계산하거나 수정할 수는 없는 상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AI가 학습하려면 표 안에 있는 데이터나 숨은 텍스트를 구조적으로 쫙 긁어 모아야 하는데 기존 포맷은 폐쇄형이라서 기계 판독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반면에 새로 도입하는 HWX 포맷은 개방형 구조라서 살아있는 데이터 그 자체거든요. 아하, 단순히 문서 확장자 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공공행정의 배관망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거네요. 정부의 데이터가 AI라는 엔진으로 콸콸 흘러가게 파이프라인을 까는 작업이었군요. 그렇죠. 디지털 시대에 기계가 읽을 수 없는 데이터는 그냥 버려진 데이터나 마찬가지니까요. 기업은 AI를 위해 직원을 내보라고 국가는 AI를 위해 수십 년 된 시스템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모든 자본과 제도가 한 방향으로 쏟아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거든요. 세상의 돈이 전부 AI로 쏠리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 흐름에 올라탔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청취자님, 이 개미 투자자들이 이 거대한 파도를 완전히 놓쳐버렸더라고요. 예,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4월 한 달 동안만 삼성전자가 34%, SK하이닉스가 무려 51%나 급등했습니다. 돈이 반도체에서 시작해서 화장품, 조선 같은 곳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코스닥은 25년 만에 1200선을 돌파했어요. 와, 1200선 돌파하면 진짜 잔치 분위기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들 계좌는 왜 파랗게 멍든 겁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펄펄 나는 동안 개인들은 이 두 종목을 10조 원어치나 순매도했습니다. 10조 원이요? 아니, 다들 반도체 좋다고 난리인데 왜 판 거죠? 더 황당한 건 서학개미들이에요. 반도체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SOXS라는 종목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더라고요. 왜 정반대로 베팅을 한 걸까요? 그 SOXS가 그냥 하락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하락을 3배로 추종하는 인버스 상품이거든요. 지수가 1% 떨어지면 3% 수익이 나지만 반대로 오르면 손실도 3배가 됩니다. 손실도 3배요? 너무 위험한데요. 원래는 하루 이틀 단기 충격을 방어하려고 만든 건데 한국 투자자들은 오랜 기간 박스권 장세를 겪다 보니까 그 이만큼 올랐으면 반드시 떨어진다는 경험칙이 머릿속에 아주 깊게 박혀 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 거대한 산업의 변화를 그냥 단기 테마로 착각한 거군요.
빅테크들이 진짜 실물 데이터 센터를 짓고 룰을 바꾸고 있는데 시장을 이겨보려고 하다가 엇박자가 난 거네요. 네, 결국 3주 만에 65% 폭락이라는 뼈아픈 손실을 봤죠. 역발상 투자가 훌륭한 무기긴 하지만 메가 트렌드라는 구조적 성장을 무시하면 계좌가 파괴된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세상에 룰이 바뀌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9월부터 주식 거래 시간을 12시간으로 연장하겠다고 추진 중이잖아요. 글로벌 거래소에 자금 안 뺏기려고요. 맞습니다. 국회 청원도 올라오고 노사정 갈등이 심화되고 있죠. 근데 청취자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시간 동안 주식창만 들여다봐야 한다면 이거 감당되시겠습니까? 밤에 자고 있는데 외국계 자본이 악재 하나 터트리면 개인들은 아침에 눈 뜨고 당하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까? 그게 바로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지점입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추면 한국 증시 자금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니까 유동성 방어가 필수적이고요. 반면 개인 투자자나 노동계 입장에서는 기관과의 정보 격차, 매매 자동화 시스템 차이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건강권 침해 문제도 크고요. 자본은 잠들지 않는데 인간은 잠을 자야 하니까요. 참 자본이나 정보는 이렇게 국경도 없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데 현실의 물리적 세계를 보면 완전히 딴판입니다. 꽉 막혀 있어요. 미국이랑 이란 2차 종전 회담 교착 상태만 봐도 그렇잖아요. 네, 지정학적 힘겨루기가 극에 달했죠. 이란은 배상금이랑 제재 해제, 그리고 핵 프로그램 포기 불가를 조건으로 걸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유리한 조건 아니면 협상 안 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팽팽한 상황에서 파키스탄이 갑자기 엄청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어요. 세레나 호텔 예약도 연장하고 미국한테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제안했단 말이에요. 왜 이러는 걸까요?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 원유 물통량의 거의 30%가 지나가는 곳이니까요. 글로벌 물류의 대동맥이죠. 아까 우리가 말한 AI 혁명, 그거 다 전기로 돌아갑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발전소를 돌릴 석유가 오지 못하고 결국 첨단 AI 혁명도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와, 기가 막히네요. 지정학적 자존심 싸움이 거대한 무역론을 막아버린 알박기라면 우리 국내에서도 똑같은 알박기가 있었잖아요. 의료용 주사기 사태요. 아, 네. 식약처가 매점 매석 업체 32곳을 적발했죠. 한 업체는 주사기를 무려 13만 개나 창고에 숨겨두고 특정 기관에는 막 59배씩 몰아줬더라고요. 아프면 당장 맞아야 하는 환자 목숨 가지고 투기를 하다니 진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시스템이 불안정하니까 꼭 이런 이기적인 교란 행위가 벌어져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주사기 사태나 본질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물리적 유통망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디지털에서는 클릭 한 번에 목사되지만 현실에서는 누가 악의적으로 창고문을 닫아버리면 AI 하라비가 와도 물건을 순간이동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식약처가 즉각 24시간 내 출고 명령을 내린 거고요. 투명한 유통망이랑 관리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 와닿습니다. 거시적인 거 다 봤으니까 이제 시선을 완전히 우리 발밑, 일상적인 공간으로 좀 끌고 내려와 보죠. 기술은 첨단을 달리는데 우리의 기본적인 주거 현실은 너무 팍팍합니다. 서울 전세 수급 지수가 179를 기록했어요. 네, 180이면 전세대란 수준인데 거기에 육박한 거죠. 21년 8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매물은 말 그대로 씨가 말라버린 극단적인 공급 부족 상태입니다. 1분기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6억 4천만 원이 넘어요. 1년 새 4천만 원이 뛰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1년에 4천만 원을 모읍니까? 게다가 집도 안 보고 계약금부터 쏘는 노룩 전세가 일상화됐대요. 서민들에게 전세는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주거 사다리인데 그 사다리가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집주인이 슈퍼갑이 되고 세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경기 인근으로 밀려나는 비자발적 이주를 겪고 있는 거죠. 전세금 때문에 쫓겨나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스트레스 풀려고 뒷선에 가는 것도 무섭습니다. SNS에서 등산로 여성 대상 범죄 공포가 엄청 확산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뒷산에서 추격 사건도 있었고 과거 제주 올레길이나 관악산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불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소방청이나 당국에서는 지정 등산로만 이용하고 최소 2인 이상 짝지어 가라고 권고하고 있죠. 아니 청취자님,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세상은 AI 혁명이다 뭐다 하면서 수백조 원을 쓰는데 당장 우리는 4천만 원 뛴 전세금 때문에 노룩 전세 계약하고 범죄가 무서워서 동네 산책도 혼자 못 가요. 우리의 물리적인 안전망은 왜 과거로 퇴행하는 걸까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자본은 디지털 세상에 천문학적으로 쏟아지는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인 공간,
그러니까 지자체의 CCTV 확충이나 비상벨 설치, 치안 인력 배치 같은 물리적 사회 안전망 구축에는 돈이 안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살 집이랑 안전하게 걸을 길마저 좁아진 거네요. 오늘 BT의 5분 세상 읽기 정말 충격적인 통찰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앗아가는 AI, 엇박자난 개미들, 12시간 연장 논란, 꽉 막힌 호르무즈 해협과 주사기 매점 매석, 그리고 부서지는 우리의 일상까지. 네, 디지털 징보의 환상 속에서 정작 중요한 현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끝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AI는 공문서를 0.1초 만에 분석하고 주식시장은 12시간이나 돌아가지만 이 고도화된 기술들이 훌쩍 뛰어버린 우리들의 전세보증금을 내어주거나 어두운 등산로의 치안을 대신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는 것만큼이나 붕괴되는 물리적 일상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어디에 진짜 투자를 해야 할까요?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새벽 다시 날카로운 통찰로 찾아오겠습니다.